첫 번째 소식입니다. 다음 달 5일부터 병사들의 영창 제도가 사라집니다. 구한말 고종시대 때 처음 도입된 이래 124년 만입니다. 국방부는 영창의 위헌성 논란을 해소하고 장병 인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실제 병사 징계를 위해서 15일 이내 구금하도록 한 영창 제도는 신체 자유를 구속한다는 점에서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는 등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8월 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군인사법에 따르면 영창 대신에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 등을 받게 됩니다.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군 기강도 확실히 세울 수 있도록 두 마리 토끼 다 잡아주기 바랍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KBS 뉴스 9을 진행하는 이서정 앵커의 하차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와서 눈길 끌고 있습니다. 이 앵커는 지난 16일 방영된 KBS 뉴스 9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 보도가 나간 직후에 어떤 자살은 가해였다, 아주 최종적인 형태의 가해였다라는 정세랑 작가의 소설 속 문장을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이 문장이 수없이 공유됐다는 건 그만큼 공감하는 마음이 많다는 뜻이라면서 진실의 무게는 피해자가 짊어지게 됐고 피해자 중심주의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우려하던 2차 가해도 범람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청원인은 조사 중인 사안을 마치 결론이 난 것처럼 방송해서 방송의 중립성을 훼손했고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공영방송 앵커가 무엇 하나 밝혀진 게 없는 상황에서 이런 언급을 한 것은 분명 잘못됐다, 공인으로서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개인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그 죽음으로 모든 걸 가릴 수는 없다, 내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청와대 국민청원이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소식입니다. 여야가 부동산 세법을 놓고 격돌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종부세 등 세법 개정안 심의를 시작했는데요. 정부 여당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높여서 투기를 근절하고 공급을 늘려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총 50개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개정안을 전수조사한 결과 민주당은 현재보다 양도소득세를 최고 2배, 종부세 최고 3배, 취득세는 최대 24배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파격적인 공급 대책 없이 징벌적 세금 폭탄만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서 진통이 예상되는데요.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조세 정책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면서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고밀도 지역의 고층 건축이 가능하도록 용적률, 층수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집값 엄청 올라서 세금 내기 싫으면 집값 떨어지길 기도하면 되겠네요.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피곤한 몸을 누일 수 있는 곳, 가족과 함께 재충전해서 다시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곳이 집입니다. 집 투기로 돈 벌겠다는 생각 자체가 사라질 때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과거 경험에 비춰보면 어려운 시기일수록 제일 중요한 것은 강력한 리더십이다. 권오연 삼성전자 상임 고문이 기술 초격차를 위해서는 최고 경영자층의 결단과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최초 64메가 D램 시제품 개발 성공 기념일을 앞두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권 고문은 위험한 순간에 이병철 회장과 이건희 회장의 의사결정이 성공을 가능하게 했다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과제로도 최고 경영자층의 강력한 리더십과 임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문 경영인 입장에서는 몇 조를 투자하자고 제안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이런 면에서 최고 경영자층과 전문 경영인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오너 리더십이 필요하죠. 지금처럼 오너 리스크가 아니고 유죄 판결을 받은 재벌 총수들이 집행유예로 풀려났을 때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다는 한양대학교 연구 결과도 있던데요. 이런 위기 상황에 최고 경영자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는지 제대로 된 오너 리더십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온라인 중고차 매매 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매물의 95%는 허위 매물로 드러났습니다. 정식 매물이라고 등록된 100대 가운데 95대는 온라인 게시 내용과 달랐던 셈입니다. 경기도가 온라인 중고차 사이트 31곳을 선정해서 한 곳당 매물 100대씩 이미 추출한 뒤에 자동차 등록 원부와 대조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3,096대의 중고차 가운데 매매 상품용으로 정식 등록된 차량은 달랑 150대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차량들은 이미 팔려서 명의 의전이 완료됐거나 말소됐거나 차량 번호 조회가 불가능했습니다. 또 판매자가 게시한 판매 가격보다 실제 취득가액이 2.8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주행거리 역시 판매할 때 확인한 주행거리보다 4.8배나 길었습니다. 눈 뜨고 코 베이는 데다가 중고차 시장이라고 하더니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정직하게 사업하는 분들만 피해보는 거 아닙니까? 허위 매물 게시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던데요. 이거 약해도 너무 약해요. 얄팍한 상술로 소비자 올리는 악덕업자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강력히 주장합니다. 오늘 허리케인 데스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됩시다.